해서 방금 올려드린 그 교육 교재가 전부 여러분들께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쿠팡에서도 판매를 99만 원, 110만 원에 하고 있고, 그리고 티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요 아카데미 자료에 요거 99만 원 8주 과정 판매되는 과정 자료 중에 요만큼 더 드렸고, 늦게 들어오셔서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방송 끝나면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텍스트 자료는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네이버 셀트리온 신고가 랠리 기준에 혼자 하기 힘들다.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지금 6개월 플러스 6개월 2,400만 원으로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교육받고 혼자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교육 VOD 보시면 이렇게 1탄, 2탄, 3탄, 4탄, 5탄 이렇게 있거든요. 세트로 구매하시면 40% 할인, 그리고 낱개로 구매하시면 20% 할인, 그렇게 해서 급등주의 갭과 거래량 교육 다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여러분들께 수익 인증 결국은 안 올라왔죠? 못 올라왔죠? 수익 인증 PPT 어디 쪽 있어? 15명밖에 없잖아. 15명. 제가 이거 전체 톡방에 다 올렸어요. 방송에서 내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15명 방에 항상 그거를 15명 방이든 줘야 누구든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겠죠. 일회성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 수익 인증도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76회차 이제 박승희 TV 이 자료 내용 이외에 다른 그 수익 인증도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보여드릴 거냐면 네이버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지난 또 그 15일부터 18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것까지만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뭐 야 이거 진짜네 라고 하면서 교육에 대한 의지, 불꽃 의지가 살아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요. 이건 자 보겠습니다. 예, 대박주아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주 거는 오늘 건 좀 이따 제가 채팅방에서 보여드릴 필요도 없지 뭐 셀트리온 윤정두 네이버 인물 검색 뒤지시고 조선닷컴에 인물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윤정두가 나옵니다.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했고 수익률 대회, 그리고 책 11권 11권인지 12권인지 저도 헷갈려. 책 11권인가 12권 썼고, 그리고 우리나라 케이블 TV 생길 때부터 나갔고, 그리고 공중파 다 나갔고,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했고, 그리고 대학 가서 강의했고, 한국거래소에서 강의했고, 그리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모든 증권사에 다 들어갔어요. 교육은 프루덴셜까지 지금도 없어진. 33년 주식하면서 여러분들께 22년 동안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98년, 99년부터 그렇게 돼 있고, 이 증권카드는 럭키 증권카드예요. 이게 33년 된 거예요. 87년인가 88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LG 투자증권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우리투자증권,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근데 이제 LG로 바뀔 때가 아마 91년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카드만 해도 한 3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그 링크 그렇게 해서 마스터즈 리그 쪽에 2007년도에 7,681%예요. 이게 10주입니다. 10주 동안에 7,681%의 수익. 대우증권입니다. 대형사죠. 이게 이제 마스터즈 리그가 1억 계좌인데,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입상 경력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 계좌로도 참여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줬죠.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계좌로 76배, 76배면 얼마? 21억, 23억, 3천만 원 계좌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방안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 키움닷컴 쪽에 모의 계좌에 뭐 일주일 만에 12,000배 아니 12,000%인가? 일주일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하셨는데, 그 수치가 그렇게 나오나요? 뭐 어찌 됐건 간에.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제 공식 기록이죠. 대우증권의 공식 기록인데, 사실은 저게 300만 원짜리 계좌예요. 300만 원짜리 계좌가 31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저기가 있어서 그렇죠. 어떤 게 있냐면은 파생상품, ELW 파생상품을 매매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준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화면은 저희 이제 그 VIP 회원님들, 정회원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ELW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하시면서 결국은 이런 수익률 1억 계좌 이상 그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8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더 돼요. 정철님, 소유님, 한겨울의 매화님, 승민님, 트럼프가이님, 그 다음에 더운동자님, 킹맨님도, 킹맨님 좀 이제 그 캐나다 이민가 계시고 오실 때마다 강연에 오시고, 마더님, 그 다음에 준희님, 민경, 정현님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분, 10분, 그리고 윤정두까지 11명, 15명 중에 11명이 우리 VIP 고객님들. 완전 싹쓸이했죠 이 당시에. 거기에 이제 합니다님, 예 안녕하세요. 합니다님이 이 당시에 3위를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수상하실 때 그 상장 찍은 거, 상장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수상식 참여하신 거, 그 사진도 지금도 있어요. 응? 합니다님 지금도 방 안에 계시고 유료 고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년 되신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작두 선생님께서 한국경제에 계실 때 봤는데 좀 늙으셨네. 세월인지라.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당시 기준에 2016년도에 SBS, CNBC와 대신증권에서 수익률 대회를 하죠. SBS, CNBC하고 대신증권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2016년이에요. 최종 우승을 해요. 이게 2016년이잖아. 미국 11월 8일이 미국 대선 그 발표 날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월 9일.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금 2,800만 원으로 3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개월입니다. 어떤 종목,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포스코로. 남들은 1억, 우리는 이게 1억 계좌인데 남들은 500만 원짜리 계좌, 1000만 원짜리 계좌 가지고 잡주들 그냥 어떻게 한번 점상 한번 가볼까 장난치다 다 망했지. 윤정두만 유일하게 이렇게 대형주로 수익 낸 거예요. 왕중한정. 그렇죠. 그리고 이게 2015년도 MTN의 주식의 정성이라는 거 네이버 뒤시면 지금도 나와요. LG화학, 삼성전자, 엔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생명. 윤정두는 시쳇말로 장난치려는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장난치려는 전문가라는 게 뭐냐면 주식도 모르면서 펀드멘탈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잡주하면서 고객분들이 한 방에 한 막 1000명씩 들어와서 가입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 대고 나도 대형주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 대형주나 하나씩 줘. 물어보면은 펀드멘탈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다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근데 윤정두는 멋부리려는 게 아니라 실질 대형주를 들여서 실질 대형주에서 저런 수익이 나죠. 엔소프트가 저때 10만 원 단위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수익률이. 이게 2015년. 이게 2016년도에 서울경제TV.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이게 2018년도 4월 달이면은 2018년도 4월에 경협주 랠리가 있었죠. 현대건설, GS건설, 현대로템 뭐 이렇게 시가총액 다 1조 이상짜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나 귀여워. 저기 들어가 있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에 5월 15일 날 잡아드리는 게 저거예요. 시젠, 뭐 알테오젠, 파미셀, 한진칼, 셀트리온장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뭐. 신풍제약 일봉 이거 보세요. 6월 11일입니다. 신풍제약 6월 11일.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만 보시는 거래량 거래대금만. 6월 15일 날 저 이렇게 보시라고 동그라미 쳐드는 게 뭐냐면 신풍제약을 어떻게 6월 15일 날 12시 6분에 2차 목표 주가 35,000원 잡아놨어요. 근데 뭘 2차야? 저게 한 10차도 넘지. 저 바닥에서부터 다 잡아드린 건데. 어찌됐건 이날도 또 오픈해드려요. 6월 15일 날 12시 6분에 뭐라고 오픈을 해드려요? 현재가가 32,800원입니다. 7.54%입니다. 지난주잖아. 그죠?
거래대금은 1943억 터졌습니다. 고점이 32,850원 기준입니다. 예? 32,400원 이탈하면 50% 차익 실현하시고요. 31,500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다. 이게 채팅방에 올려드린 내용 아니에요. VVIP. 응? 그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차익 실현하시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4%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직 12시잖아요. 1시 이전에 요 32,800원을 넘기는 고점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편입이지. 편입이죠. 응? 편입이죠. 현재가가 32,800원, 고점이 32,850원.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편입하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시 5분 기준에 상장 주식 수가 5,290만 주짜리에 누적 거래량이 이 12시 5분 기준에 613만 3천 주. 매직 계산기 뭐 별게 있어요? 엑셀 사용하시면 되는 거지.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 등락률 지금 7.54%.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뭐 2%로 잡든 1.5%로 잡으시든 여기서 절반 이상, 여기서 전량 뭐 이런 식으로. 재편입은 요 기준 또 혹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고점을 넘길 때 왜 10%까지는 시가총액 1조짜리 따라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12시 5분에 올려드렸는데 같은 15일이에요. 1시 16분이네. 엄마? 예, 안녕하세요. 그린박 교수님. 엄마 하잖아요. 12시 5분에 지금 뭐 장난쳐 누가 거짓말해? 근데 창피한 건 뭐예요? 교육용 1%네. 아마 창피하네. 근데 하나도 안 창피해 윤정도는. 왜? 교육용 1%면 됐지. 이거를 무슨 이걸로 팔자 고치려고 이걸 10%씩 들어갈까 우리가? 근데 방안은 또 이제 10%씩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 몰래. 그거야 이제 투자 성향에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윤정도가 올려들 7차 목표 줄 거야. 아까 2차라는 거는 잘못 올린 거지. 저 바닥에서부터 들어온 건데. 그렇게 해서 12시 5분 기준에 현재가 뭐 어쩌고 이거를 미처 수정을 못 해드린 거죠. 요 시간에 올려드리면서도. 시간이 막 바쁘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얼마였어요? 32,800원이었잖아요. 현재가 32,800원. 그게 지금 현재가가 얼마? 37,150원. 우와! 이런 수익을 내시려고 공부도 하는 거고 이런 수익을 내시려고 안 되면은 공부해서 안 되면은 뭐 방송 들어오셔야죠. 라이브 방송 300만 원씩 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다 보면은 와 정신없어 이런단 말이야. 또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수익이 나셔서 올려주시는 분들 계좌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 방송 보시면 두산 피어셀 우리 이제 돌땡이님 같으신 경우에 셀트리온은 6%인데 두산 피어셀은 0.27%뿐이 안 돼. 늦게 붙으셨든지 아니면 일찍 차익 실현하셨든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두산 피어셀 같은 수익 또 셀트리온의 수익 실제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데. 우리 문자반에 계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은 그나마 라이브를 들으시니까 괜찮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 동영상 올려드리고 조금 전처럼 이런 내용들 매직 계산기 또 이런 그 내용들을 올려드리다 보면 어르신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역정만 먼저 내신단 말이에요. 역정만. 야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역정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왜냐면 다른 분들은 이거를 기다리시고 또 이걸로 매매를 하시는데 그래서 난 이건 잘 모르겠어 하시면은 이렇게 교육용 1% 이렇게 돼 있는 건 하지 마세요. 변동이 너무 커서 신풍제약이 아무리 수익을 낸다 할지라도 변동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하시냐? 오늘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 10%는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긴 하지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같은 날 10%씩 올라와 버리잖아요. 시가총액 4위, 5위짜리가. 그리고 문자로 딱 나가죠. 5% 편입합니다. 문자로 딱 나가죠. 10% 편입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것만 편입하시면 돼요. 자, 이건 주력입니다. 30% 빵! 그러면 이제 그런 것만 편입하시면 된다고. 응?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다른 분들도 매매를 하시니까. 고점이 또 높아졌네. 1시 16분에 38,500원까지 올라오래. 아까 얼마? 32,800원이었잖아. 32,800원인데 32,800원까지 올라. 38,500원까지. 그렇게 해서 VI가 두 번이나 발동이 되고 상한가 임박이 됐었죠. 근데 윗골이 쫙 달려서 어떻게 돼요? 윗골이 쫙 달려서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나 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되고 38,500원 고점 대비 1.5% 혹은 2%까지 밀리면 어떻게 해?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3% 혹은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잖아요. 특히 교육용 종목은 절반 전량. 그러면은 그 수익 종목도 절반 전량. 그럼 주력은 30% 비중이야. 그럼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야. 어떻게 해요? 86만 3천 찍고 밀렸어. 85만 원 1차 정리 5% 혹은 뭐 10% 이런 식으로 분할 차익 실현을 합니다. 편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문자로 제가 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사인 드리죠. 그렇게 해서 신풍제약 6월 15일 날 엄마 대박이네. 그죠? 6월 15일 날 엄마 대박이네. 그리고 그 전주의 기준 6월 10일 날 사실상 다 오픈해 드렸죠. 그 이전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2만 원대에서부터 그냥 엄마 한 거지. 엄마. 아이고. 신풍 전략 차익 실현 감사합니다 대표님. 36,000원에 전략 매도 잠깐 사이 훅 내려가네요. 이 정도로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37,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 부산골머리님 저도요. 예 안녕하세요. 홍빠님 신풍은요 감사. 2시 5분에 바다갈매기님 배운 대로 부강약품 수익 15% 신풍 13% 수익 실현. 와우. 남들은 다 이 교육받고 수익 내시고 이게 라이브 창 채팅방 아닙니까? 라이브 창 채팅방. 응? 신풍은요 감사. 신풍 45% 수익 감사. 홍빠님 2만원대에서부터 들어갔으니까 바로 그냥 일주일 만에. LG화학 16일이죠 이게. 화면이 11일이에요 이제. 이거는 LG화학 11일 날 얼마요? 46만 3천 원이 들어. 11일 날. 그러고 나서 6월 11일입니다. 차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6월 16일 날의 기준에 6월 16일 날 이게 뭐 5분봉이 15일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써놨구만. 그죠? 6월 16일 5분봉이죠. 이거 매수 사인 어떻게 드렸어요? LG화학 이렇게 문자 사인을 드린다고. 응? LG화학 수익 10% 2회 분할 매수. 왜? 테슬라가 강세를 띄었다네. 엄마 좋은 거. 6월 15일 날 시장이 100포인트 폭락하는데 6월 15일 날 시장이 100포인트 폭락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눈누났나? 신풍제약 매수 해가지고 신풍제약을 눈누났나? 100포인트 폭락하는데 그 16일 날 어떻게 해요? LG와 테슬라가 강세를 띱니다. 오늘은 시장 반등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대 미국과의 디커플링 때문에 우리나라 오히려 하방 정지성 잡을 수 있습니다. 개장 초부터 100포인트는 반등 못하겠습니까? 강할 겁니다. 매수, 멘토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LG화학을 윤정두가 들어올렸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윤정두가 들어올렸어요? 오늘 셀트리온을 동학개미 윤정두가 들어올렸습니까? 멘토의 역할은 오늘도 장중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게 시장이 왜 빠져요? 라고. 그래 이제 오늘 그 방안에서도 이렇게 질문까지도 나왔어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자 혹시 그 북미 무역 분쟁 관련된 그 내용 때문에 시장에 충격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수하고 상관이 있나? 아니요. 장중의 변동성이 이걸로 나왔죠. KJH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중의 변동성 기준은 저 부분에서 연출이 됐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저것이 시장의 지수의 조정을 갖고 오겠느냐? 아니라고요. 이 부분만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진짜 무역 분쟁이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진짜로 무역 분쟁이 있다고 뻥쟁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민주당 정부 때는 얘기 없던 게 공화당 정부에 들어오면 꼭 얘기가 나오죠. 공화당 정부는 우리나라의 보수층하고 똑같아요. 강한 미국을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자 이라크전 걸프전 자 아버지 부시 때 아들 부시 때 야 이란 일로와 악의 축인 이란 일로와 악의 축인 북한 일로와 강한 미국 난 백인이야 난 남성이야 난 우월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기웃대다가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 후보겠죠. 너무 강하고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 후보겠죠. 너무 강하다 보니 기웃대다가 어디로 갑니까? 공화당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공화당에서
비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신 거지. 그래서 그분이 공화당에서 어찌 됐건 간에 그 자기의 입지도 없는 분이 거기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 대선 주자 1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뭐를 표방합니까? 난 남성이야. 난 미국 사람이야. 난 코쟁이야. 난 백인이야. 야, 나는 미국의 그 세계적인 보안관 역할에 있어서 바보 보안관은 안 할 거야. 응? 야, 중국 일로 와. 이 자식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맨날 적자잖아. 일로 와. 야, 한국 일로 와봐. FTA 다시 해. 이것들이. 야, 유럽 일로 와. 납타 협상 다시 해. 야, 멕시코 일로 와봐. FTA 다시 하자니까. 야, 한국 FTA 자동차 일로 와봐. 그게 강한 미국을 연상을 시키고 멕시코 장벽 쳐버리고. 왜 그럴까요? 보여주는 거죠. 누구한테? 보수층한테. 그렇게 해서 난 절대 우리나라가 손해 안 보게 할 겁니다. 중국 일로 와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세계 시장에서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은 국가 어디예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사우디, 한국, 대만, 스위스. 웃기나 좀 듣고 보니까 전부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국가들이네요. 응?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거짓말쟁이들.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겠지? 채권을 찍어서. 그 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 외환보유고 상위국가 중국. 어떻게 할 건데 채권 다 갖다 팔면. 표면적으로 싸우는 듯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다 침체될 거라고 그랬죠. 근데 폭등 랠리 나왔잖아요. 액션입니다. 액션. 영국의 브렉시트가 보수층의 집결인 거죠. 비이성적인 그 결정이 아니에요. 1등 국민들의 중간 투표 결과인데. 브렉시트 2015년도에 그리스의 유로 탈퇴 시도, 브렉시트 다 그 자율적인 흐름의 기준입니다. 어찌됐건 미국 쪽의 기준에서의 중국과의 무역 합의 끝났다? 1차 협상 아예 결렬됐다의 식의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게 잘못 전달됐다라고 이제 정정을 한 거고. 어찌됐건 그러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2016년도에도 똑같았다니까.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야, 이 중국 일로 와봐 이 자식들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늑대 교단 위천님께서 말씀해 주신 존 볼턴의 이제 회고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잖아요. 변동성을 일부 주는 거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나 강하게 어필을 해드렸습니까? 결론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윤정두라는 이 훌륭한 멘토, 이 훌륭한 멘토의 시황을 들으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대형주에서 서비스 업종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내시고 수익 내실 수 있었던 거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 안에 드는 종목에 다 수익을 내신 거 아니에요. 전략 하나 잘못 들으시면 오늘 장중에 엄마 이거 큰일 났네. 엄마 이거 큰일 났네. 미국과 중국의 또 무역 분쟁. 엄마 이거 큰일 났네. 미국이 1.3%, 1.4% 선물이 빠지네. 엄마 큰일 났네. 대형주 다 팔아버리고 손가락 쭉쭉 빨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윤정두가 무슨 뭐 천재입니까? 윤정두가 무슨 뭐 동학개미야? 시장 들어올리게? LG화학을 윤정두가 들어올려요? LG화학을 윤정두가 이때 딱 사니까 그냥 막 LG화학이 올라가나? 딱 살 자리였어? 아니죠. 시장을 보는 거죠. 시장에 대한 기준점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번에 업종이나 혹은 그날그날의 변동성의 기준을 보고. 그러니까 LG화학은 우리가 아쉽게도 주력주로서 아직은 편입을 못하고 있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나오는 52주 고가 랠리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날 16일, 15일 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85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에 이제 스타트를 잡고, 신풍제약 들어가서 그냥 넣는 안나 100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웃어가면서 그냥 끝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가면서 16일 날은 시장 폭등 100포인트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자 여러분 LG화학 44만 6천 원 편입. LG화학 46만 500원에 추가 편입. 왜? 10% 사기로 했으니까. 2회 분할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목표 주가 50만 원입니다. 근데
그냥 폭등이 나와서 47만 원까지 올라와. 어떻게 47만 원에도 추가 편입 가능합니다. 이걸 개장 전에 올려드렸어요. 단타 종목이라고 올려드린 게 다 대형주와 SK, 삼성물산, 셀트리온, LG화학, 두산피오셀. 두산피오셀 오늘 왜 못 잡았을까? 700만 주 그 기준 거래량 했는데 1300만 주가 터졌는데 저거 맨날 넣어놓고 여기다 뭐라고 써놔요? 매일 확인하십시오. 매일 확인하십시오. 윤정두가 주력주 리딩해드릴 때 시간 없어서 이 종목 리딩해드리는데 두산피오셀은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럼 리딩하다가 저 종목도 리딩하나 막? 아니 그러니까 돈 내셨으니까 저 문자 사인 달라고 문자 사인 드렸잖아. 셀트리온. 응? 오늘 응? 종목이나 많이 나왔어요? 응? 오늘 그냥 뭐 종목이나 많이 나왔나? 아니잖아요. 16일입니다. 다 대형주죠. 시가총액 다 1조 이상, 10조 이상 막 40조, 35조. 단타 종목인데 단기 공략주라고 써있잖아. 내가 봐도 웃겨. 여러분들은 안 웃기시나? 근데 내가 봐도 웃기는데 단기 공략주라고 해놓고 시가총액 40조짜리 35조짜리를 이거 누가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시장에서 구색 맞추려고 저도 대형주 하는 전문가예요. 그거 한번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줘. LG화학 사세요. 왜? 2차전 테슬라 얼마에 사? 고스피 대형주를 단타 치는 전문가 윤정두뿐이 없지. 응? 고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 교육을 명확하게 해드리잖아요. 보여드려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맨 처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저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아요? 대표님, 왜? 너무 많이 퍼주지 말아요. 왜? 매출이 떨어져요. 어때? 매출 안 나오면 어때? 결제하실 분들은 다 결제하시는데 벌만큼만 벌면 되지. 그래도 1등 해야죠. 1등 안 해도 돼. 뭔 소리냐면은 지금 남들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장사나 돼? 라이브 방송 300만 원 가입하세요. 알아서 딱 가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 얘기하잖아요. 110만 원짜리 교육. 남들은 110만 원 내고 9시간 교육받고 저쪽 가면 와우TV 가면 그 와우파의 그 정신 나간 애들 있잖아. 1000만 원짜리 강연 한다고. 에이 나쁜 놈들 그냥 1000만 원짜리 강의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내용 그것도 다 틀리게 잘못 전달해 놓은 내용 갖고 1000만 원짜리 강의. 윤정두 거는 내용 자체가 다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 거래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해서 개장 초의 거래량에 대해서 장중의 거래량에 대해서 개장 초 1분 사이에는 동시효과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책 11권 12권 쓴 게 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거 훔쳐오나 베껴오나 윤정두 거를 훔쳐다 쓰겠지 남들이. 하다못해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보죠. 그쪽하고도 법적 소송 걸릴 뻔했어요. 근데 지들이 꼬랑지 내렸지. 왜?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예제가 다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맨날 깼거든 그거를.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형화된 내용이 33년을 주식을 하면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한 강의 한 강의당 한 땀 한 땀 피땀 흘려서 이걸 다 교재를 만들어서 9시간 교재 PPT가 보통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게 총 45시간이에요 지금. USB 14시간짜리 빼고도. 앞으로도 한 뭐 50시간 100시간은 더 할 수 있는데 게을러져 갖고 윤정두 이게 장 좋으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그냥 뭐든 사기만 하면 폭등이니까 윤정두가 사는 거는 네이버가 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셀트리온이 됐든 윤정두가 건들기만 하면 폭등이네. 윤정두가 들어올렸나? 그러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교육을 좀 덜 해드리는데 VOD라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빨리 교육받고 스스로 매매되시고 300만 원 가금 안 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LG화학 이렇게 해서 두 차례나 매수 사인을 드리고 9시 10분, 9시 57분 그리고 공식적으로 딱 또 드리죠.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드린 거였어요. 개장 전에. 근데 매매의 가격을 안 잡아드린 거고 실질 가격은 이렇게 드린 거죠. 요건 개장 전이고. 보여드려 다시 또. 자 16일날 개장 전에 진짜 저렇게 보여드렸는지 보여드리면 되지 뭐. 자 16일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빨리 나와봐라. 16일 개장 전. 자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다 써있잖아요. 주력 포트폴리오고 이거는. 이거 써있잖아요.
16일 몇 시야? 8시 37분이네. 이날은 좀 일찍 올렸네. 왜? 볼 거나 있어? 대형주로 그냥 쫙 도배해버렸는데. 자, 매수! 이렇게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죠. 9시 9분, 9시 56분 뭐 문자는 벌써 나갔고 셀트리온 제약 13만 7천 원에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짠 어떻게 해요? 엄마 11시 36분에 아예 공개적으로 싹 다 올려줘 버리죠. 11시 36분에 공개적으로 다 올리죠. 공개적으로 아예 대놓고 유료하고 무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래서 대놓고 우리가 이쪽 방이 언제 열렸죠? 16일 날 게 있나? 16일 날 게 없네. 있나? 있네. 화요일 날 오후부터 했나? 오후부터? 잠시만요. 뭔 소리 하는 거냐면 혼자 중얼중얼 되는 게 그 새로 만들어드린 방이 오후부터 했네. 16일 오후부터. 그러면 요쪽에서 보면 되지. 자, 6월 16일 날 11시에 진짜 저렇게 올려드렸는지 왜 저걸 보여드리냐면은 47만 원 대비해서 51만 2천 원까지 가죠. 그 이후에 고점은 또 넘겼고 그 차익 실현은 우리가 얼마? 50만 2,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죠. 50만 2,500원에. 왜? 우린 주력이 아니라 수익으로 일단 들어갔으니까. 예? 수익으로 들어갔으면 뭐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몇 시에 11시 45분? 11시 45분 신고가를 내 LG화학 47만 원 편입 가능 추세 매매 교육. 예? 편입 가능 9.81%인데 여러분들이 또 악 쓰실 거 아니야. 야 9.81%나 올라온 종목을 매수 사인을 주냐 이 나쁜 윤정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3위짜리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1만 9천 원 4월 10일 날 51만 9천 원에 8% 상승인데 매수.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26% 올라버리죠. 당일날 60만 3천 원 찍어버리잖아. 51만 9천 원을 매수했는데 스윙으로 5%팍 들어갔는데 이날 어떻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매수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응? 결국은 LG화학의 이 흐름에서 LG화학의 이날 종가가 49만 원대인가 뭐 하여간에 여기 보면 나오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쭉쭉쭉쭉쭉쭉 동영상 교육 다 올려드렸다고. 응? 그렇게 해서 48만 7,500원 끝나요. 48만 7,500원. 47만 원에 샀어도 그러면 17,000원이 올라갔으니까 얼마예요? 3% 이상 또 올라간 추가적으로. 그러나서 그 다음날 51만 2천 원까지 찍죠. 51만 2천 원. 그리고 꼬리 달리죠. 전량 차익 실현했죠. 뭐. 한호님께서 와우 진짜 와우입니다. 응? 한 달 전에 가입했어야 되는데 응? 정리 다 하고 하는 대로 했더니 어우 막 둘째 날인데 와우 야 전부 빨갱이네요 막 이게 6월 16일 아니에요. 15일 날 폭등 16일 날 폭등 15일 날 장 100포인트 빠지는 데서 대표님 말씀하세요. 두산인프라코 두산인프라코 800만 원 투자해서 32만 원 와우 4% 수익 내셨네. 와우 두산 피어셀 단타 들어가셨네. 그럼 두산 피어셀 16일에 단타 들어가셨는데 오늘 상한가 못 먹었을까봐? 예? 아니 두산 피어셀 16일에 단타 들어가서 수익 내시는데 오늘 상한가 수익 못 냈을까봐? 응? 백학중앙님께서 네이버 LG화학 LG화학 저 11.95% 하루 만에 위에 보면 6월 17일 써 있잖아요. 여기 6월 17일 써 있잖아요. 여기 6월 16일 날 들어와서 6월 17일 날 하루 만에 차익 실현하신 거예요. 응? 네이버 목표 주가 27에서 31만 원까지 잡습니다. 그게 6월 17일 날 25만 1,000원 종가에 네이버
25만 1,000원 종가에 네이버 27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잡습니다. 오늘 29만 원 올라와 버리죠. 아니 남들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비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100억씩 운영하시나? 한 500억씩 운영하시나? 비싸요. 비싸지 그러면 안 비싸나? 수익이 나는데 더 올릴 거예요. 월 300이 아니라 월 500으로 올려버릴 거야. 어차피 300이나 500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수익만 나면 더 올릴 거야. 농담이에요. 아까 한호님 대표님 아까 이틀째 됐잖아. 3일째야 이제 3일째 됐어요. 하이닉스 수익에 LG화학 와 대박이에요. 드사님 프라코 무서워요. 오늘 셀트리온 또 수익 나셨겠지 뭐. ABL 바이오 볼까? ABL 바이오 이거는 언제 이제 5월 6일 날 차트 올려드린 거 아니야? 5월 6일 날 5월 6일 날 근데 6월 10일 날 딱 어떻게 올려드려? ABL 바이오 600만 주 그게 뭐냐면 ABL 바이오의 6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1,000억이 되는 거야 거래 대금이. 레고캠 바이오에 200만 주가 터지면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되는 겁니다. 대웅제약에 1,000만 주면 아마 이것도 한 1,000억 뭐 좀 넘든지 할 거예요. 근데 뉴지랩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이날 어떻게 됐는지. 이 세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가 상한가, 에이벨 바이오가 상한가, 대웅이 장중 폭등이었죠. 이게 6월 10일입니다. 근데 에이벨 바이오는 이날 거래 대금이 한 1조가 나왔을걸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저 당시에 한 1조 가까이 됐고. 그 이제 계속 뭐 9일부터 대웅부터 해서 뭐 에이벨 바이오 현재 가 기준 목표 주가 27,500원입니다.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6월 10일 9시 34분에 에이벨 바이오가 어쩌고 저쩌고 25,000원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2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에이벨 바이오가 24,450원이네. 현재가가 23,650원이네요. 고가가 24,450원이고 23,650원짜리에 기준에서 9시 16분에 오! 25,300원으로 올라왔네. 현재가가. 현재가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요거 응? 어우 9시 34분에 9시 16분에 23,650원에서 25,300원 우와 그러더니 응? 22%? 아니 좀 전에 5%였는데 22%? 윤정두가 뭐 건들기만 하면 폭등이요. 24%? 엄마 상한가? 상한가? 레고캠 바이오도 인하 상한가. 얘도 인하 상한가. 시간대별로 매직 계산기 다 캡처를 했다는 건 뭐예요? VIP 방송에서는 다 이게 캡처돼서 나가는 건데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결국은 1%짜리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께는 녹화 방송뿐이 못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만을 올려드리면 이제 문자만에서 막 화내시죠. 야 장난쳐 다 오른 거 같고 왜 줘?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독파파님 16.5% 수익 감사합니다 딱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야 다 오른 거 줬다고 혼나면은 이거 안 올려드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조금씩만 하셔야 돼. 안 맞으면은 이런 종목 1%라고 솔직히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이런 종목 매매를 안 하셔야 되는 거야. 예? 그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데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는 안 맞아. 내가 아직까지는 교육을 더 받아야 돼. 예? 1시간 만에 24만 원 수익 내서 짜장면값 짜장면 10그릇 50그릇도 드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셨는데 나랑 안 맞아. 변동성이 너무 커. 이런 건 올리지 마.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렇게 해서 교육도 받으실 겸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육 받으시라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어? 다시 오래간만에 LG이노텍 매수엔 다시 드렸죠. 오래간만에 요 가격 말고 16만 원 초반에 누적 50% 이상 수익이야. 얘 상한가까지 막 들어오는 장난이 아니었잖아. 이게 우리 계좌요. 700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500만 원짜리 모의 계좌 2월 3일 날 500만 원짜리 모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얼마 되면 8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제까지 800만 원이야. 오늘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또 오늘 또 올랐잖아. 네이버 올랐지, 삼성바이오로스 플러스지, 삼성전기 올랐지, 한진칼 강보합이지, LG와 강보합이지. 800만 원이 넘겠지 이제 오늘은. 그죠? 지금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릴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2월 3일 날 계좌란 말이야. 매매도 안 해. 윤정도 매매할 시간이 있어. 아무리 모의 계좌고 모의 계좌 할아버지여도. 다른 분들은 저기서 한진칼 사고 팔고 다 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거 해갖고 수익 다 나셨잖아. 윤정도는 예? 이거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한진칼의 경우나 한진칼의 경우란다. 그렇죠. 한진칼의 경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모의 계좌 500만 원 계좌가 이게 그때 한 500만 원 말고 한 5억 계좌로 해버릴 거야. 그럼 눈에 더 확 들어올 텐데. 와 대박 나셨네요. 그러면서 이거 봐봐요 이거. 800만 원이잖아. 798만 7,980원. 2월 3일 이후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들께서 2월 3일 이후에 여러분들 계좌가 60% 수익 나셨어요? 2월 3일 이후에 잡주 가지고 우연찮게 뭐 오늘 우리 돌덩이님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중공업 우선주로 50억 수익 내신 분이 계신데요. 응?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 딱 짜서 이런 극대홍주로 시가총액 4위, 3위 그리고 시가총액 LG화학이 6위 삼성전기 시가총액 10조 한진칼 시가총액 지금 뭐 8만 5천 원 기준 잡으면 얼마예요? 7천만 주대니까 6조? 5조? 6조? 그냥 남들은 이렇게 다 수익 내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남들은 다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데 여러분들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날 잡았어. 왜냐면 교육이니까 이게 뭐요? 이게 무슨 교육이 되냐면요. 소양 교육도 되고 왜 대형주에서 야 진짜 대형주에서 수익 나는구나. 윤정도 말만 들었어도 네이버에서 윤정도 말만 들었어도 네이버에서 왜 저걸 파냐고. 윤정도가 저건 팔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이거 팔면 진짜 죽는 겁니다. 얘 파는 순간 윤정도한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라 안 됩니다. 3월 달에 바닥 찍는 거는 누가 모르냐고. 그죠? 3월에 폭락 나와서 바닥 찍는 건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거기에서 네이버가 들 빠졌다고 네이버를 팔아서 딴 걸 사라고 떠들어대는 나쁜 것들이 많았잖아요. 꼭 네이버를 찍어서가 아니라 들 빠진 종목 팔아서 낙폭과대주 사세요. 우리가 이번에 안 해봤어요? 순환성으로 쫙 돌릴 때 조선주, 철강주, 금융지주사 다 들어가 봤잖아. 그래 수익 다 먹었죠. 마지막 자리는 어떻게 했어? 다 박살났지. 수익 다 냈다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정리해서 다시 압축하고 지난주에 월요일날 전부 압축하고 더디지만 주력주가 낮단 말이에요. 결국은 네이버 17만원 전후 혹은 시초가 5% 추가 편입 총 30% 비중 전략. 이거 뭐 윤정도 거짓말하나? 여기 써있잖아요. 응? 문자 사인 딱딱 보내드리는 17만원에 지금 얼마 오늘 29만원. 우와 12만원 올랐네. 갖고 있느냐? 아우 창피하게 다 팔았지. 얼마에? 22만원대인가 다 팔았을 거예요. 이제 중간중간에 물량 좀 뺏기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샀잖아요. 응? 얼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58만원대부터 얼마에 착시를 했는데 최종 85만원까지. 그럼 됐지. 비중은 얼마? 30%. 시가총액 3위를. 이렇게 해서 네이버의 기준에 다 좋은데 3월달 저 바닥 안 찍은 종목이 어딨냐고. 예? 저 바닥 다 찍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 사인을 주고 비중을 유지하고 또 4월 중순부터는 신규 편입을 해드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다 팔아요. 다른 거 다 파세요. 윤정도 거만 사. 뭐 서비스 업종 뭐 네이버 카카오는요. 같이 사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네이버야. 카카오는요. 같이 사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네이버라니까. 자꾸 1등이라니까 우리는 왜 자꾸 2등을 해. 수익률은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네이버 서비스 업종 네이버 10% 편입 23만원 목표 18만원에도 편입 최대 30% 편입 IT 편입 한진칼 편입 네이버 18만원에도 편입 30% 편입 꽉 채우세요. 편입. 남들은 저기서 낙폭과대주를 사세요. 혹은 비이성적인 이상한 잡주 사세요. 우리는 잡주는 그냥 1%만 사서 신풍제약 수익 내면 되지. 그 신풍제약이 실적이 나와 뭐가 나와. 그냥 테마 준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언제예요? 4월입니다. 4월. 네이버 이게 언제야? 4월. 얼마? 19만 원. 19만 원. 그죠? 근데 저기서도 계속 갖고 나와. 매수하세요. 차익 실현 안 해. 19만 3천 원 이탈 시에 일부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재돌파 시에 10% 또 편입합니다. 결국은 쭉쭉쭉 갖고 오죠.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전략 매도가 되는 거예요. 5월 달에. 이런 수익들을 가져가셔야지. 이런 수익들.
그냥 계속 문자 내리 문자 내리 문자 내리 문자 내리 문자 내리 문자 내리 문자 다 보내주잖아. 다. 어? 그럼 여기서 정리해서 온 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들어갑시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팔아서 일로 왔잖아요. 네이버 팔아서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해서 자 바이오로직스 이거 배 아프실 거예요. 이제 4월 10일 날 시가총액이 50만 원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참, 근데 답답한 게 그거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 출석 체크도 할 겸 한번 검사 한번 해봅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수가 몇 주예요? 6,600만 주다. 맞다 하시는 분들 45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수가 6,600만 주다. 대략 딱 잘라서 나도 몰라. 6,600만 주다. 맞다 하시는 분들은 45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모르겠다. 0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수는 잘 모르겠는데 윤정두가 6,600만 주라면 6,600만 주 같다. 45번. 출석 체크도 할 겸 지금 HTS상에서 찾지 마시고 대략 6,600만 주 맞으니까 여쭤보는 거지 내가. 그냥 60만 원 찍을 때가 그래서 시가총액 40조가 된 거예요. 얘가 6,600만 주짜리. 예? 쌈바. 45번. 자, 45번 출석 검사도 할 겸 뭐 좀 출석 검사 하려고 그러는 거. 지금 윤정두는 졸려가지고 지금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 우리 지금 한 분 남아 계시는 우리 이사님은 식사도 못 하고 지금 남아 계시고, 나도 오늘 하루 지금 한 끼도 못 먹고 있고, 윤정두도 한 끼 먹었다. 창피하다. 오늘은 김밥이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소세지 김밥 하나 먹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셔야지 수동적이시면 되겠어요.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은 빨리 카톡방에다 45번 누르시란 말이에요. 예?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은 카톡방에 45번 누르시면서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캐치스탁 쪽은 인원이 좀 적으시고, 예? 카카오 TV 쪽도 인원이 좀 줄으셨네. 계속 이거 보면 보여드려서 그러나? 아까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많이 줄으셨네. 어찌됐건 간에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고, 맨날 만약에 똑같이 맨날 들어오셨다 그러면 맨날 보시고 맨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잘난 체 하지 마시자고. 서로가 다 알면서 못하잖아 주식을. 나 삼성전자만 할걸, 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할걸, 내가 셀트리온만 할걸, 내가 네이버만 갖고 있을걸. 근데 못하시잖아. 계좌검사 해보면 이상한 거 지금 붙들고 있다. 다 알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쇠뇌를 당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 맨날 광고한 데가 아니라 오셔서 쇠뇌를 당하시고, 내일이라도 주력주 포함하셔서 수익 내실 생각을 해야지. 다 오르는 거 말고요. 딴 거 주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50만 원에 삽니다. 다 오르는 거 말고요. 딴 거 주세요. 그러시지 말라는. 그러시지 말라는. 아시겠어요? 어떻게 341분 새로운 방에는 어떻게 45번이 단 한 명도 안 올라올 수가 있지? 채팅방에? 희한하네. 아무도 안 들으시나? 저쪽 방향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건. 자,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4월 10일부터 5월 13일 것까지입니다. 4월 10일까지 그 이후에 문자 나온 게 없어요. 문자를 중간에 빼놓고 안 올려드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신규방 45번 누르셨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4월 10일 기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51만 9천 원 들어간 날이 요 날이란 말이죠. 요게 뭐냐면 갭상승 4%가 나온 날이에요. 시가총액 3위짜리가 갭상승 4%. 말이 됩니까? 갭상승 4%가 50만 원 딱 찍어요. 6,600만 주라니까요. 그래서 33조짜리예요. 33조짜리를 51만 9천 원 돌파 시에, 재돌파 시에 편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50만 원 딱 찍고 51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눌렸어요. 눌렸는데 방송에서는 말씀드렸죠.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을 누가 들어올려? 동학개미가 들어올려? 아이고 참나. ገብ상승을 동학개미가 들어올리나? 아니죠. 그럼 갭상승이 나왔는데 쭉 끌려 올라갔다가 음봉이 떨어지거나 혹은 양봉이 나오다 윗골이 달리는 건 뭐예요? 개인들이 차익 실현합니까? 갭상승을 개인들이 만들고 기관들이 때려요? 아니죠. 들어올린 쪽은 뭐 공매도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올린 거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누군가의,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밀려 내려온 거게
되겠죠. 어찌됐건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갭 상승은 외국인 기관이 만드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외국인 기관이 됐든 아니면 자기들이 더 많은 물량을 팔아서 밀고 내려왔든 결론은 적절한 범위의 갭 상승이냐. 이 내용이 그 내용이 현대건설 뭐라 그랬어요. 그날 우리도 욕심내서 들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봤지만 결국 음봉 떨어져서 못 들어갔죠. 그 내용이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건설의 수조원에 달하는 그 건설 기준에 그 중에 또 일부 수조원 7조 원을 다 수주한 건 아니고 조 단위의 수주를 했다. 근데 건설은 원래 조 단위의 수주라고 그랬잖아요. 조선도 조 단위의 수주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시차를 두고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동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과하게 들어올려서의 조정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의 갭 상승 이후에 8%의 상승, 거기서 윗꼬리가 달리면 말 그대로 손절을 단행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갭 상승 4%의 추가 상승으로 8%의 등락이 나왔다. 양봉이다. 살짝 눌렸어. 근데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 준다면 그거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 개장 초에 30만 5,500원에 매수. 개장 전에 셀트리온 올려드리고 개장 초에 30만 5,500원을 라이브 방송에서 매수. 그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31만 7,500원 고점 찍고 눌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되돌릴 때 매수. 되돌리고 뚫고 올라간다는 건 동학개미가 뚫고 올라가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외국기관이 끌고 올리겠죠. 매수. 그리고 문자 한 번 더 보내드린 게 뭐야? 32만 9천 원을 뚫기 직전에 32만 9천 원 뚫리면 매수인데 문자를 잘못 해석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편입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교육은 해드렸지만 일단 멈춰둔 거예요. 차익 실현이 원활하신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문자에 의존하셔야 되면 그냥 그대로 계시고 결론은 바이오로직스도 이날 51만 9천 원에 매수. 어떻게 해서 60만 3천 원 찍어버려요. 8만 원 올랐네? 8만 4천 원? 8만 4천 원이면 얼마? 16% 올랐네? 시가총액 3위로? 조금 전에 늑대 교단 위천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하여간에 대형주로 단타치는 대형주야 이게? 초대형주 극대형주지? 예? 극대형주로 단타치는 윤종부인데 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으로 갭상승 4%, 갭상승 4% 위에 8% 올라간 날 매수.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16%. LG화학 2월 4일, 2월 11일 LG화학, 삼성, SDI 매수.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차익 실현 10%, 13%. 당일날 기준에 5%, 7%. SK이노베이션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5월 19일인가요?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26% 수익 내고 차익 실현.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였어. 그게 윤정도예요. 그게 라이브 방송이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아유 다 오른 거 광고하지 마라. 아니라니까 자꾸 왜 다 오른 거 광고한다고 생각하셔. 지금 당장 7월 달부터 해서 어떤 업종에서 이런 수익을 낼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종목을 지금 다 잡아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말씀드려. IT 사시라니까. IT 농담 아니라 IT 7월부터 IT 지금 이번 달도 IT 7월부터 폭등 랠리 IT 농담 아니라 다음 달에 돼서 대표님 지금 가입하면 어떤 거 주실 거예요? IT 연말까지 IT 나 다 알았어. 나 가입 안 해야지. 아니 안 하셔도 된다니까 가입. 오늘 같은 장에 예? 막연하게 이겨내시고가 아니라 오늘 같은 장에 왜 변동이 나오는지 오늘 같은 장에 변동을 이겨내면 수익이 대형주에서 나올 수 있는지 오늘 같은 장에 변동이 나올 때 셀트리온 밑에서 추가 편입 가능한지 오늘 같은 장에 삼성물산 같은 게 막 밀려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건지 오늘 같은 장에 IT 그냥 쭉 뻗어 올라가다가 눌려져 버리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 건지 그게 멘토의 역할인 거지. 무슨 뭐 경기 좋아지고 시장 올라가는 거 윤정두가 장 박살날 거니까 매매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 안 하실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윤정두가 22년 동안 전문가 활동하면서 시장 깨질 겁니다.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가져갑시다. 전부 다 이탈해요. 자 신라젠 15만원 요 깨고 내려갔는데 이래 요래니까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전부 다 나가. 그 신라젠 그 매수자인 주는 쪽에 가. 손해보더라도 거기 있어. 왜? 위안을 받거든. 뭔 소린지 모르겠고 일단 신라젠 갖고 있으래. 그래 10,000원까지 갖고 오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멘토의 역할은 예? 정확하게 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아요? 회사가 좋아? 실적이 좋아? 아니잖아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죠. 드려요? 그럼 간단하게 드리면 한 가지는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누구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네.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누구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17% 갖고 있네. 엄마 대박이네. 이제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좀 일부 해소가 되겠네요. 그러네. 이건희 회장님이 와병 중이신데 지금 몇 년째야? 이제 좀 마무리 국면 접어들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에 그거를 뭐 해석이다 분석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일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내용은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비중 얼마 전에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비중이 33%인 거예요. 코스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가 33%가 아니야. 코스피 200 비중의 33%. 그건 뭔 내용이냐면 코스피 200 비중의 33%라는 거는 너무 과하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야간 선물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거래 안 돼 버리죠. 왜?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는 리스크가 크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야. 시장 자체가 한 종목의 비중이 33%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똑같다는 거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좋아? 제한적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웃기는 게 뭐예요? 서로가 기다 아니다 싸워. 뭘로 싸워요? 분식회계다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것 갖고 또 싸우고 있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을 시가총액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줘버리면 시장의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을 제한적으로 줬단 말이죠. 제한적으로. 이해되세요?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늘려준단 말이에요. 비중을. 그것을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준다고. 비중을 늘려주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통 물량 자체가 사실상 음써요. 음다고. 보실래요? 보시면 되죠. 뭐 윤정부가 뻥치나? 거짓말하나? 어디 방송 가서 이런 내용 들어보실 수나 있나? 대주주 지분이 얼마야? 75.28이죠. 예? 75.28인데 누가 갖고 있어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갖고 있죠. 삼성물산의 43% 지분인데 이것도 이왕 보는 거 보고 넘어갑시다. 삼성물산의 이재용 씨 지분이 얼마? 17.48. 우와, 윤정두가 수치에는 무지 강해. 좀 전에 녹화 방송 보세요. 맞췄나 안 맞췄나? 맞추잖아. 수합해야 되겠지 삼성전자랑. 응?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은 자 보세요. 컨센서스가 개판이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53조짜리 영업이익이 900억이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53조짜리에 영업이익이 900억이 말이 되냐고. 그렇게 따지면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SK 하이닉스는 나와봐라. 빨리 나와라. 시간 없다. 배고프다. 솔직히 배는 안 고픈데 우리 이사님하고 식사 좀 하려고. 이거 봐봐요. 영업이익 20조를 넘겼었죠. 20조를 넘겼던 종목이 다시 이제 실적 개선폭이 나온다고 추정을 하는데 저 20조가 순이익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잉여금이 막 생겼겠죠. 그 자산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16년 5월 18일 날 시가총액 18조 6천억 할 때 7억 2,800만 주 곱하기 25,650원 해봐. 시가총액 얼마 나오나? 18조 6천억 나와요. 보여드려요? 우리 또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걸 보여드려요. 7억 2,800만 주 곱하기 25,650원. 이게 언제? 2016년 5월 18일. 날짜도 아닌지 먹어. 짠 얼마? 18조 6천억. 이때 자산가치 얼마? 26조. 지금은 36조인가 얼마 되죠? 더 되죠. 어찌됐건 어떤 애는 20조 영업이익 내고 60조인데 어떤 친구는 물론 이제 지금 뭐 줄어들긴 했지만 일단 어떤 친구는 900억 내고 53조야? 그게 정상이야?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시각적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20조짜리가 60조인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품이 좀 심한 편이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 거품이 깨지기 시작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신라젠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신라젠 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더 쉬운 거 보여드려? 그리고 마무리해드려? 예, 알겠습니다. 한샘 보시라고, 한샘. 이거 보세요. 업종 대표 주고 시장 점유율 끝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수급이 다 안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소형 자문사와 소형 운영사가 쥐들 한 3군데인가 4군데서 추가라고 사적겼어. 그냥 주구장창 사기 잡혔어. 미친 듯이 사적겼어. 그냥 15,300원에서도 34만 7천원까지 미친 듯이 주구장창.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낙폭과대 같죠? 응?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이신지 이제 어감은 잘 모르겠는데 베사메님 말씀처럼 SK 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모주 청약만을 해서 수익을 내는 쪽의 펀드들도 있어요. 운영사들도. 무슨 얘기냐면은 공모주는 절대 망하질 않아. 응?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패턴이. 뭔 소리냐면은 공모주에 그냥 무조건 집어넣은 다음에 1년 동안을 결산을 했을 때 무조건 집어넣은 다음에 배정을 받죠. 배정 얼마 못 받잖아. 배정 받고 그날 다 때려도 무조건 다 때려. 오늘 뭐 어떤 종목이야. 상한가 간 종목 있죠. 이틀 연속 상한가 갔잖아. 공모주를 그렇게 해서 배당받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불패시 나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최근에. 아니, 농담이 아니라 무조건 다 깐다니까. 그냥 무조건 다 까. 걔네들은 한샘부터 마무리를 짓고. 그래 결론은 한샘 보시면 어때요? 낙폭과대 34만 7천원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허허 참말로 이런 상황이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고지를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기술적이 됐던 뭐 어떤 면이 됐든 수급 논리가 됐든 어떤 흐름이 됐든 차익 실현해야 될 구간, 빠져나와야 될 구간, 하다못해 캔들로 하락 장악형이 뜬 구간, 이런 흐름이 나오면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말 안 듣잖아. 윤정도 말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거래대금 최상위까지 찍힌 다음에 밀려 내려올 땐 거래대금 죽어버리죠. 근데 말 안 듣잖아. 거래대금 수반 안 되면 고점 못 들어간다 하는데도 그냥 여기서 건물 팔아도 더 사잖아. 공모주 한번 보면은 자꾸 옆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하여간에 빨리빨리 해서 보겠습니다. 시세에서 상한가 종목의 엘리트인가요? 엘리트 봐보시자고. 그러면 최근 공모주들 다 마찬가지야. 그냥 상장 첫날 다 넘겨요. 무조건 다 넘겨. 근데 저렇게 해도 남는다니까.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7,800원이었죠.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빠지는 종목들도 나오겠죠. 빠지는 종목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통합적으로 하면은 일단 무조건 먹고 나가는 거야. 얘네들이. 구조가 그래 지금. 뭐 에이텍도 있나?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있나? 에이텍도 이번에 공모주인가? 에이텍? 이건 아닌데. 어찌됐건 하여간에. 그래 결론은 그 시장 논리를 윤정도 33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대형주 위주로 다 들여다보잖아요. 윤정도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하이닉스 바닥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도 알잖아요. 실적이 얼마인지도 알잖아요. 그 윤정도 말 들으라고.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짧은 시간에 33년 노하우를 다 가져가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두 가지 설명드렸죠. 첫 번째 지분에 대한 설명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비중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뻥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라. 예?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내가 상 줄게. 평생을 내가 무료로 해드릴게. 아니면 우리 고객님들 전부 전원을 다 무료로 해드릴게. 단 한 명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이걸 제대로 알 것 같아? 그러지도 않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75.28%의 외국인 지분 10.87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86%죠. 86%의 외국인
그리고 주요 주주 빼고 나면 기간이 남죠. 여기에 중복자 없어요. 주요 주주에 외국인이나 기관 중복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기관 투자자들 지분까지 하면 유통 물량이 적죠.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 비중도 높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편입과 편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바뀌어가지고 2번의 편입과 편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지분이 아름아름 더 들어오는 것도 있다. 이 얘기야. 더 들어오니까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 더 들어오는 것도 있다. 그 수급 논리가 무시 못한다. 거기에 불을 싸질른다. 뭐? 아니 경영권 승계 작업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소리냐면은 우리나라의 지주사 전환이라는 부분이, 예? 우리나라의 지주사 전환이라는 부분이 IMF 때 기업들을 클린하기 위해서. 왜? 아니 돈 벌면은 쥐들 계열사에 돈 다 갖다 줘. 그럼 누가 돈 버는 거야? 아니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 쥐들이 지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정몽구 회장님하고 정의선 부회장하고 그때 당시 지분 다 갖고 있었지. 본택 합병시키고 막 장난짓거리 아주 우습지도 않게 했잖아요. 그래 일감 몰아줘 버리고 지분 자본금 조금 가지고 설립한 다음에 일감 몰아줘 가지고 그냥 막 외형 키워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적자가 나 그럼 수익 난 쪽에서 그걸 적자 메꿔버리고. 하이 그런 구조들이 IMF에서 자금을 대주면서 야 클리나해, 그리고 또 알짜 기업 막 뺏어먹어서 야 클리나해, 그러면서 그룹들이 지주사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모범 케이스? 아니 케이스로 대우그룹이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부랴부랴 LG그룹이 막 이렇게 쪼개져. LG그룹이 그때 당시 외국인 지분이 20%도 안 나왔어요. IMF 때. 그게 결국은 LG그룹이 얼른 막 지주사로 쪼개요. 근데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지주사로 전환을 하면은 채찍을 때리면서도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근이 뭐냐면 지주사로 전환을 하면은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한 자사주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지주사로 넘어가 버려. 누구한테? 대주주한테. 엄마 땡큐 하네? 몰래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주고 저렇게 밀어주고 지들이 다 먹고 차명 계좌 만들어 놓고 차명 주식 만들어 놨었는데 일단 지주사로 클린화 시키면서 자사주가 어떻게? 의결권이 생기면서 대주주가 입이 찢어지죠. 근데 요번에 다들 그렇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삼성그룹은 부채가 거의 없잖아요. 버팅길 때까지 버팅기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도 인적 분할해서 지주사 넘어가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최순실 빵 터졌죠. 그 인적 분할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2014년 12월 2일입니다. 정확히 공시 다 찾아보세요. 2014년 12월 2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7년 만에 다시 들어옵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 인적 분할했을 때 자사주는 뭐가 된다? 의결권이 된다. 누구한테? 대주주한테. 지주사 홀딩스 쪽에. 그렇게 해서 자사주를 무지하게 사직깁니다. 그때 당시 기준에 최경환 전 장관께서 금융시장의 세수 확대를 위해서 공식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이 대그룹주들에 대한 유보금 세율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2000년 이후에 유보금에 대해서 세율을 안 매깁니다. 그것도 아주 못된 짓거리죠. 정경유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니네 배당이나 자사주 이익 소각이나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안 하게 되면은 니네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 매긴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만처럼. 아니 공식 내용이야. 나중에 시간 될 때 나 다 보여줄게. 방송 자료 쓰기 다. 그게 결국은 삼성전자가 택하는 쪽은 자사주 매입. 그렇게 해서 무지하게 자사주 매입하고 인적 분할을 하려고 했더니 시민단체가 야 너희들만큼은 안 돼. 너희들만큼은 인적 분할 안 되고 그거 불법이야. 편법으로 만들어낸 법인데 그건 불법으로도 부딪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사주 인적 분할을 포기하고 자사주 이익 소각을 선택을 하죠. 자사주 이익 소각을. 어찌됐건 그러한 수순에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제 마지막 지분 승계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건희 회장님의 와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사실상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순실 씨 사태 이후에 거의 이제 뭐 이건희 회장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찌됐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수순은
어찌됐건 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그 이재용 부회장의 가치, 지분 가치가 높아지고 수합을 하겠죠. 이제 바이오로직스 쪽에. 없어지겠지 여기서. 결론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다 올랐으니까 공개를 해드리는 거야. 다 오르기 전에는 우리만 알고 있어야지. 무슨 뭐 정보를 막 윤정두가 IT 하면서 뭐 IT 정보 다 드리나? 유료 정보만 딱 드리지? 근데 그게 그렇게 훌륭한 정보인지 33년 된 노하우의 윤정두의 노하우의 정보인지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익 안 나요. 왜 안 나요? 우리는 계좌가 시뻘건데 아휴 이거 비싸서 못 사요. 아니 왜 못 사요? 이거 지금 사야 수익 나는데 안 비싼 거 줘요. 그럼 요거 사세요. IT 사세요. 얘는 못 움직여요. 오늘도 딴 종목 다 가는데 얘는 못 움직여. 나 안 살래. 그러고 나가. 그리고 밖에서 방황하고 다녀. 그리고 이제 두산 피어스 상한가에 샀겠지. 그리고 추가 상승 나오면 또 차익 실현 못하고 동전주 사든가. EDGC 이제 또 안 올라나 하고 있든가. 빅텍 한 번 더 상한가만 나오면 난 진짜 좋겠는데 하든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게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윤정두가 팔았다고 못 가냐? 그게 아닙니다. 월봉 기준에 오버슈팅이 나온 자락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자가 뭐 많이나 나가? 저 정도 문자 나가는데 저걸 가지고 그냥 힘들다고 못 따라하겠어요? 뭘 못 따라해? 뭘 하겠어 그러면? 그 자산 그냥 저 다 주세요. 그냥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게. 그렇게 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5월 14일 5월 22일 계속이죠. 계속 60만 원대 초반 계속. 저거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누가 저렇게 주겠어? 아이고 오늘 상한가 안 주면 손님들 다 이탈할 텐데 상한가 하나 줘야지. 아무거나 그냥 막 그냥 집어던져서 오르면은 이렇게 하고 떨어진 건 언급도 안 하고. 윤정두가 그렇게 해줍니까? 종목이나 하루에 많아? 종목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교육해드리면 교육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비중을 드리잖아. 어느 방에 들어가서 비중 명확하게 받아본 적 있어요? 그냥 요것도 사시고요 저것도 사시고요. 혹은 그냥 한 50개 던져주고 돼? 수익 나요 계좌가? 상한가 휴마시스 5일 상한가인데 그걸로 좀 뭐 건물 좀 올려보셨나? 22년 동안에 수많은 분들을 봬요. IT 거품 났을 때부터. 그냥 세상 돈이 다 본인들 것처럼 IT 거품 났을 때 뭘 사도 다 가니까. 그게 왜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장미디어가 막 그냥 시가총액이 그냥 몇 천억씩 가는데도 그게 왜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 놓고 결국은 거기서 깡통되고. 다른 분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잘 보세요. 6월 4일이 마지막 편입입니다. 64만 7천 원 신고가 나올 때 마지막 편입의 30% 비중.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을 단행하기 시작하죠. 결론은 6월 15일 날 이제 전량 차익 실현 65만 원 거기서부터 전량 차익 실현을 단행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수익 계좌가 나와야지. 수익 계좌 나와라. 딴따다다다다단 딴 왜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야 수익 계좌가? 한 무지하게 매매 사인 드립니다. 나오죠 이제 수익 계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이런 걸로 좀 수익 계좌를 올려주시라고. 이런 걸로 올려주세요. 좀 콧내라도 부르고 다 하셔야지. 시가총액 3위짜리로. 선생님 부러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입하세요 그러면. 전화번호 지금 올려드렸잖아. 2636-5930 3064-5930 전화하셔가지고 나도 수익 좀 내주세요 하시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배짱 부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두산 피어스 있네. 우리 최동기 선생님께서도 수익 잘 내시고 이제 연장 안 하시잖아요. 왜? 혼자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 1300주 보유하고 지금. 오늘의 종목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도 두산 피어셀처럼 상한가 종목 개장 전에 또 잡으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한가 종목 한번 잡고 싶다. 333 한번 가죠. 333, 333. 예? 333, 333. 능동적이셔야 돼요, 좀. 카카오 TV에 계시는 분들도 카카오톡방에 333, 333. 능동적이셔야 된다고. 333, 333. 다른데 아무리 이쪽 저쪽 기울 해보셔야 이 바닥 업계 다 윤정도 깨차고 있거든요. 금방 한 1000명 모았다가 그 다음 달에 만나면은 500명이 없어졌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돼? 다 환불이지. 연장을 안 하지. 하시겠냐고. 극대형주만 가고 대형주만 가는 이런 장에 어디 동전주, 잡주, 아니 고객이 1000분 계시면 1000분에 맞는 종목을 줘야지. 한국경제TV 시청률이 나오면 시청률에 맞는 종목을 줘야지. 어디 대도 않는 이상한 종목 주고 그거 하라 그러면 되겠냐고. 그럼 다 오롯이 손실은 여러분들 거잖아요. 응? 거래량 100만 주도 안 되는 거, 거래대금 1000억도 안 되는 거. 지금 거래대금 1000억짜리가 한 4, 50개 나올걸요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 거, 그것 조금 움직이면은 보셨죠? 뭘 봐? 아니 휴마시스 우리나라에 추천 안 한 사람이 없어. 응? 다 지들이 추천했대요. 참나. 한진칼 국민연금이 경영에서 손 딴다. 보유 목적 투자로 변경. 재료죠. 악재가 아니라 재료죠. 재료.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빠르게. 뭐 이거 다 보면 뭐 할 거야 이거. 빠르게. 두잔 피웠어요. 응? 한두 번 말씀드려. 장학형, 장학확인형. 한두 번 봐. 한두 번. 그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 오늘 매매 사일 안 줬잖아요. 왜 안 줘? 중간에 교육해드렸지. 라이브 방송 다 드렸지. 두잔 피웠어요. 움직이는데요. 거래대금 터지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다.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저거 보시면 22,000원 기준에 24,000원 기준에 잉태형 떴죠. 그럼 윤정도가 매번 먹여드려야 돼. 응? 주력주도 아닌데. 그럼 거래량 터지는 날, 변동성 나오는 날만 들여다보잖아요. 변동성 나오는 날. 그죠? 변동성 나오는 날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띠용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 안 돼. 띠용. 갭상승이면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졌겠지. 갭상승인데 거래가 안 터지겠어요? 그럼 16일 날 LG화학 올려드릴 때 두산 피오셀 뭐로 올려드렸어요? 600만 주인가 7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죠. 600만 주인가 700만 주. 그럼 600만 주에 대해서 주가가 눌려 있을 때니까 소문이 안 날 때야. 동시효과에 얼마? 0.5%. 그러면 얼마야? 30만 주, 3만 주네? 3만 주 거래량 나왔네. 4%. 많이 나온 거죠. 갭상승 4%인데 거래량이 이게 안 나온 거 많이 나온 거죠. 9시 2분에 소문 안 난 거니까 9시 2분 기준에 2%만 실리면 된다 그랬죠. 그럼 600만 주 기준이면 얼마? 12만 주? 13만 주 터졌네. 9시 10분에 10%만 터지면 된다 그랬죠. 60만 주 기준이면 얼마야? 60만 주만 터지면 되겠네. 600만 주 기준이면. 그러나서 거래량 빵 터지면서 변동성 확대? 그러나서 조정받아서 눌림목? 두산 피오셀 12시 기준에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한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편입하세요는 안 된단 말이야 이제는. 1분봉의 기준에서 저 앞자락에 9시 중반에 9시 중반에 저기서 편입이 안 돼요? 편입이 되지. 또 9시 초반에 편입이 안 돼.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이는데 요 고점에서부터 눌릴 때 3분의 1 지점에 혹은 눌려야만 편입하나? 거래 터뜨리고 양봉인데 눌려야만 편입해? 거래 터지고 양봉인데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붙어서 편입이죠. 뭘 눌려야만 편입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지들이 추천했대. 그죠? 우리는 지들이 추천한 게 아니라 방 안에 계신 우리 고객분들께서 자 일진다이아 어떻게 해야죠? 라고 질문 주셨단 말이야. 일진다이아 볼까요? 일진다이아 AS 그 교육을 해드린단 말이야. 교육을. 그린박 선생님께서 그린박 교수님께서 일진다이아 좀 엘리트는 오늘도 점상이네요. 그래서 9시 20분에 일진다이아 올려드렸는데 그린박 교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일진다이아를 보셨으니까 질문을 주셨고 그 이전에 매매가 되셨겠죠. 9시 18분이면은 14%가 아니라 그 이전 10% 미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처음 들여다본 게 얼마냐면 41,200원이었어요. 일진다이아 좀 봐주세요 할 때가 41,200원 미만이었다고. 미만. 그러고 나서 고점이 얘도 뭐 오늘 무지하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이상.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왔죠. 그래 교육을 해드렸잖아.
그리고 우리는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면 짤 없어요. 두산 PSL이 상한가고 모공간에 일진다이어니까 그냥 차익 실현 끝이요. 윗꼬리 달리면. 응? 윤정두가 추천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방 안에 계신 VIP 고객님들께서 먼저 일진다이어 어때요? 두산 PSL 움직이는데요? 아, 두산 PSL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업종의 월봉 차트, 월봉 그 지수 차트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데 엔소프트라든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비중을 못 갖고 있어요. 60만 원 수준에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 아, 안타깝게 바보가. 대신에 이제 네이버로 옮겨갔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엔소프트 이후에 엔소프트 주식수 2190만 주예요. 왜? 얘를 2012년인가 2013년부터 계속 매매를 했으니까 10만 원부터. 몇 주? 2190만 주. 추가 상장만 없었다면 2190만 주 맞아요. 달달달달달달달달 애우죠. 네이버는 적의 3월이에요. 오른쪽이. 오른쪽 저 꼬리 달린 거 있죠. 적의 3월이라고. 바닥을 깨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저거 팔아서 낙폭 가대주 사라고. 아유 진짜 나쁜 것들. 저거 팔아서 낙폭 가대주 사라고. 저게 네이버가 저게 얼마? 13만 원대에서부터 100% 올라온 거 140%가 올라왔을걸? 130%인가? 응? 저거 팔아서 얼마나 어떻게 할 뻔했어. 엉엉엉 울 뻔했지. 이게 네이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드린 거냐면요. 우린 방 안에서 다 배우셨죠? 어떻게? 여기에 대한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그래서 27만 원에서 31만 원 잡아드린 거고. 또 요 2달 동안 요 3달 동안의 변동성 평균 월 평균 변동성 20%대 이상. 그래서 27에서 31만 원. 다음 달에 또 시세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이번 달은 로그 차트로 보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다. 이 기준. 응?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고점 여기 아니에요. 여기 4월 중순.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거짓말하나. 정회원님들 300만 원 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신데 뻥쳤다가는 아주 그냥 혼나지 윤정두가. 여기 상승장 확인형 뜰 때 뭐예요? 거래량 수반도 안 돼요. 5MA, 20MA 거래량이라는 그 논리 자체가 우습죠? 들어보신 적도 없고. 윤정두 이외에 누군가가 만약에 방송에서 5MA, 20MA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그건 윤정두 제자지. 단 한 명도 없었죠. 우리나라에.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량이 뭡니까? 대답을 못하지. 그냥 보여주는 거. 거래량이요. 이런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죠. 하나만 또 알려드려요. 교육을 아무리 해드려도 33년 노하우를 아무리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럼 배우셔야 되는데 배우실 생각조차도 없어. 기아차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의 차이를 보실 수 있어요. 보여요? 보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의 차이가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 맨날 거래량 하죠. 방송에서. 방송이 다라고 생각하세요? 윤정두가 케이블 생길 때부터 그냥 다 나갔는데 우리나라의 한국경제TV부터 MBN부터 해서 싹 다 시청률 다 1위 끊어놓고 윤정두가 이 바닥의 법인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 동학개미 얘기하고 개인이 사서 올렸다는 얘기하고 거래량 얘기하고 거래대금 얘기를 해야지. 결론적으로 이 그 기준에서도 오늘 보시는 네이버의 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서도 네이버의 기준에서도 거래량이 터지고 장악 확인량이 터지고 52주 고가 신고가가 나오는데 거기서 왜 안 따라붙냐 이거예요. 남들은 와 이거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저기 뭐 낙폭 가대주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응? 일봉 마찬가지예요. 일봉 3월 달에 이게 3월인데 이때 바닥 안 찍은 일봉이 어딨어요 다. 응? 저때 샀다? 그게 거짓말이지. 그럼 언제 샀어? 4월 중순 여기 딱 꼬리 딱 잡아놓. 매직 시그널 영선에서 크로스 잡아갖고 돌릴 때. 응? 그래 안 그래요? 저게 17만 원이라니까. 저기서부터는 신규 편입에 이제 기존에 사실 우리도 물려 있었지. 근데 들 빠져서 3월 달에 그래도 네이버가 사람 살려줍니다. 들 빠지네요. 들 빠져서 다행입니다.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그렇죠. 누적 수급이 왜 들어올까? 성장성이겠죠. 명분이 되니까 들어왔겠죠. 갑자기 성장성이 뛰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됐건 명분이 있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 네이버의 경우에 움직임 탄력이 나와줬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추세 범위에서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카카오 마찬가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가 높게 잡혀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까지 기대해 볼 수 있죠. 당연히. 다만 그 상승률이 시장 대비 더 크게 나올 거냐 아니면 시장 대비 빠르게 나올 거냐. 지금 시장 대비 빠르게 나온 거 아니에요. 시장이 못 가는데 가고 있는 거니까. 시장은 어차피 간다고 보고 윤정부. 결론적으로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카카오 주봉으로. 일봉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으로도 충분하게 장악 확인형이 거래량 터지고 갭상승 나왔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보여드리는 거야 윤정도가 벌써 여기서부터 뭐 전체 업종 다 갖고 나왔나? 이 거짓말쟁이들. 응? 이럴 때 다 갖고 나왔잖아요. 이럴 때 의약품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윤정도가 의약품이라니까 뻥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응? 아니 시가총액 4조 9천억짜리 HLB의 실적이 200억 300억이야 매출이. 대주주분이 10%야. 그게 회사야? HLB 매출이 200억 3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빠져갖고 한 1조 7천억 2조 하나요? 참. 신라젠 제2의 신라젠이 안 되라는 법이 어딨어요. 그 친구들이. 어찌됐건 그럼 위험고지 다 받고 여러분들이 판단 능력 가지고 가시는 상태에서 이런 거 뭘로 나왔어요 저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뭘로 나왔어요? 셀트리온. 원래는 죽기보다도 사기 싫어요. 실적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사야지 뭐. 왜? 아니 수익이 나는데 안 사? 블록딜? 블록딜 5회에서로 써놓고 셀트리온 4월 2일 뭐라고 써놨어? 19만원 편입이라 했잖아요. 목표주가 21만원 설정. 1차 23만원, 2차 25만원, 오늘 얼마? 32만 9천원이라고. 응? 셀트리온도 얘기하면 끝이 없죠. 응? 2018년 끝자락, 그죠? 2019년 초반 끝자락. 응? 비이성적인 흐름. 사실상 지금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전은 매출이 얼마나 나와? 응? 바닥 대비 10배 올려놔버리고. 그럼 수익 낼 때 내는 거예요. 다만 차익 실현할 때 확실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다 받아 놓으셔야죠. 응?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주봉 다 그냥 보이시는 것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 지금도 오늘 셀트리온 개장 전에 자 셀트리온 매수 들어갑니다 하시냐고 보여드려. 오늘 개장 전에 셀트리온 안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잖아요. 응? 셀트리온 나와봐라 오바. 창피해하지 말고 빨리빨리 나와라 오바. 화요일날 개장 전에 셀트리온 올려드렸니 오바. 올려드렸겠지. 윤정두가 8시 오우 여긴 몇 시야? 8시 48분에 셀트리온. ST팜은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미끌어서 들어갔다면 손절. 미코는 좀 움직이다가 거래량 둔화. 셀트리온. 하이닉스는 뭐 들어갔으면 뭐 손절? 손절보다는 비중 유지가 낫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셀트리온. 여긴 거래량이 없네. 죄송하지만 여기는 이제 무료방이고. 그럼 유료방은? 유료방은 짠짜잔 짜자잔 셀트리온. 자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셀트리온 개장 전에 올렸니? 어떻게 올렸니? 거래량 어떻게 잡았어? 셀트리온 나와봐라. 여기 있네. 23일 화요일날 셀트리온 300만 주네. 어떻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는 500만 주니까 오늘 거래량이 500만 주가 안 나온 것 같고 하이닉스는 어찌됐건 셀트리온 몇 시? 8시 47분.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나봐. 셀트리온 어디서 매수세인 여긴가? 여기 말고 개장 전에도 셀트리온 매수세인이 있었죠. 어찌됐건 셀트리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0만 주가 아니라 그 이상 터졌죠. 거래량이. 이때 10시 15분에 올려드린 가격만 해도 31만 7,500원이에요. 그게 눌려지고 돌릴 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분봉에서 장 흔들릴 때. 거래량 수반되고 돌리면 거래량하고 수반되고 돌리면. 아시겠죠? 셀트리온의 경우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IT 업종입니다. IT 업종. 이 다우지수를 누가 땡기고 2016년 저점을 깬 적이 있나요? 안 깼죠? S&P 500 지수를 누가 올리고 나스닥을 누가 올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를 누가 올립니까? 전부 기술주들이 올랐잖아요. 기술주들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2017년 11월까지 똑같았어요. 정정 불안에 의한 디커플링. 이것이 해소되는 과정이 작년 하반기. 거기에 올해
3월 달에 코로나19 다시 이제 해소되는 국면. 다음 달부터가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반기가 시작되죠.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대형주의 기준과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 똑같아요. 중형주, 소형주는 죽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죠? 중형주, 소형주 죽는 거예요. 2016년 저점에서 헤매고 있죠. 낙폭과대주에서 수익 낼래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면 어떻게 해? 응? 시가총액의 33.83%를 잡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가면 못 간다.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이잖아요. 됐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육받으시고 매매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직장인 교육부 EOD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오시고 아유 내가 지금 교육받아서 무슨 뭐 하버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주식 노벨상 받을 것도 아니고 윤정두가 잘하네. 그럼 여기 지금 회원가입 6개월 플러스 6개월 저거 이제 마지막 할인 이벤트 하고 가격을 올리든 아니면 그냥 월 300만 원 정상 가격으로 지속하든. 우리 천진님께서 또 333 눌러주셨는데 내일 상한가 세 종목 잡으셔야죠. 마지막으로 333 마지막 출석 검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요. 녹화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내일도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쪽 신규방 접속해 계시면 되겠습니다.